이번 시간에는 반복이라는 개념을 확인하셨고, 반복으로 사용할 때 for in과 for each는 객체와 배열을 이용한다 라는 개념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객체와 배열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 또는 알면 좋을 법한 그러한 메서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만들어 볼게요. 자, A 태그 안에 당연히 JS 저는 010 자, 해서 오브젝트 메서드라고 쓰겠습니다. 객체 배열 메소드.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01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HTML 문서와 함께 내용 KOKR 어잉 쓰고요. 자, 레이아웃 영역과 스크립트 영역으로 나눠서 항상 저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웹표준 버튼 하나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실 내용은 객체와 배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소드가 뭔지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스트롱으로 메소드란 메소드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함수, 처리된 기능을 호출하여 사용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며,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 그리고 기능 소괄호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 자체를 그냥 메소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소위 말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조금 더 보기 쉬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PRE 태그로 PRE 좀 이상한데? 여튼 어떠한 요소에 불러오는 함수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요소라기보단 객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파악을 하셨다면은 그냥 점하고 이름 쓰고 가로 소가로 썼다면 이건 전부 다 메소드구나. 오케이, 그것만으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JS로 한번 간단하게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써보도록 하지요. 저는 첫 줄엔 항상 늘 쓰던 파일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요. 가장 쉽게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수
커피라고 하는 아이, 커피라고 보고 드링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드링크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변수로만 만들었을 때에는 사실은 여러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이거는 그냥 딱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드링크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해도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드링크는 new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써버리면 얘는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 객체화가 됩니다. 또는 array라고 쓰시면 얘는 갑자기 배열로 공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실 이 두 개는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 쓰실 일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변수 자체를 객체를 만들거나 배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new object, new array라는 이름 대신에 더 심플하게 기능을 배우셨습니다. 드링크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요, 이게 조금 더 권장하는 바입니다. 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배열로 만들어진 아이고요. 저는 이 드링크라고 하는 데이터를 뭔가 내용을 써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카페를 차렸는데 음료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런 어떤 음료를 만들지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카페 가게만 차렸네요. 차려놓고 나서 오늘부터 하나씩 음료를 개발해서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첫날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고요. 자, 위에 거는 안 쓴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둘째 날부터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링크 첫날이야. 우리 0이라고 얘기했죠? 0은 자, 오렌지 주스를 개발해야지. 그랬더니 짜잔, 값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드디어 하나를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다음날 됐습니다. 또 다른 메뉴를 하나 추가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번엔 포도주스를 하나 개발을 한 거죠. 순번을 입력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내용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채워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레시피야, 두 번째 레시피야, 세 번째 레시피야, 네 번째 레시피야 라고 일일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한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드링크 2 라고 하는 아이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이때 값이 나오는가? 이따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undefined가 나옵니다. 배열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들은 몇 번째가 되든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undefined,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체크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채워넣기 시작을 했으니 얼마가 되든 간에 나는 열심히 이 내부에 기능을 채워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까지 메뉴를 개발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몰려오고 정신없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내가 몇 번째까지 개발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2개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고 봤더니 내가 새로 개발하는 게 몇 번째 메뉴지? 점점점 모르겠다.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일단은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내용을 써드리자면 Shift와 On, Shift와
팝,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언팝, 푸시. 이 네 가지의 기능들을 지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링크에다가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푸시할 건데요? 바나나. 다음날 또 푸시해 보겠습니다. 키위. 다음날 푸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아보카도? 다음날 또 하나? 레몬. 자, 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 그대로 뭔가를 계속 누르는 거잖아요. 네,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뒤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들어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중에 나 메뉴 하나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무래도 저는 메뉴 개발을 앞전에 했던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서 뒤에서부터 마지막에 있는 아이를 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링크 팝 했더니 하나가 뿅 하고 사라집니다. 한 번 더 팝, 한 번 더 팝. 여기서 말하는 팝은 뭐냐? 그냥 풍선이 팡 하고 터지듯 팝, 팝, 팝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이가 푸시 열심히 하나씩 밀어서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다시 팡, 팡, 팡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푸시는 뒤에 추가하는 거죠. 계속 팝은 뒤에 거를 하나씩 빼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 두 개가 남았네요. 얘는 뭘까? 드링크의 시프트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딘가 하나 없어졌죠 지금? 또 하나 없어졌죠? 근데 이 아이들은 어디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프트는 밑에서부터 하나씩 야금야금 빼먹는 아이들이에요. 즉 앞부분, 첫 부분이 빠지는 거죠. 그럼 언시프트는 뭐냐? 그냥 쓰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면 추가하는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씩 계속 추가를 하는데 언시프트는 앞부분을 계속 밀어나가면서 하나씩 맨 앞에다가 채워넣는 기법. 쉬프트는 앞에서부터 하나씩 야금야금 빼가는 기법. 팝은 뒤에서부터 하나씩 터트리는 기법. 푸시는 뒤에서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는 기법. 이라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뭐가 있든 그 데이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하나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관계가 없겠죠. 왜냐면 순서를 달아서 넣어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없으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자, 하나씩 잘 기억을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쓸까요? 자, 어떤 내용인가? 뭘 지울까요? 어떻게 해줄까? 자, 위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을 보신 건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아이는 사실 이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임의의 주소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로 URL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http://www.naver.com 뭐 슬러시 어디로 가볼까요? 아무데나 사실 관계는 없는데, 지식인 쇼핑 쭉 있는데 여기서 영어 그리고 체크. 자, 검색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를 한번 그대로 붙여볼게요. 자, 그럼 이곳에 들어가는 주소는 그냥 네이버닷컴이 있는 주소망에 썼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값을 가져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값이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 웹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브라우저 주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론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냥 글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뭔가 추리고 정리하고 비교를 하고 하려면은 소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써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 근데 그런 정규 표현식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이 중에 어느 파트 정도만 가져오겠어 라고 분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아이는 결과를 체크를 해보면, 자, 이거 말고 결과를 체크를 해보면 그냥 똑같은 인터넷 주소일 뿐이에요. 똑같은. 근데 저는 이곳에다가 뭔가 특수한 몇 가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con url 이라고 써서, 자, 일단은 그대로 URL을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는 자, con url 똑같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저는 무언가 작업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점 split 라고 쓰겠습니다. P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배열 안에 담겨버리죠. 그냥 담겨버려요. 다른 거 없이. 자, 담긴 상태에서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만든 거잖아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추가적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슬러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슬러시를 기반으로 실제 있던 슬러시들은 죄다 사라지고요. 내용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슬러시를 기반으로 HTTPS 하나, 두 개다 보니까 슬러시가 두 개다 보니까 이 부분 하나, en.dict.naver.com 하나, 샵 하나, 서치부터 나머지 순으로 값들이 뭔가를 분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져오고 싶은 어떠한 데이터들을, 사실 뭐 비어있는 데이터는 지워라 뭐 이런 명령어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이 상태에서 저는 일부를 지워볼 겁니다. 이렇게 처리된 상태에서 앞부분에 HTTPS나 빈 공백 두 개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상으로 앞에를 지우는 게 뭐예요? Shift죠. 그럼 저는 Shift를 괜히 한 번, 두 번을 지워봅니다. 이런 실수. 자, Shift를 하면 그 앞에 것만 가져오게 돼요. 왜? 이렇게 써버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어떻게 했냐면 Shift를 처리한 다음에 결과물을 확인해라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 저는 con url에 Shift를 하나를 없애면 하나 없어졌죠? 한 번 더 없애면 두 번 없어졌죠? 이 중에 나는 처음 거 가져와야지. con url 해서 0번째 거를 확인을 해보자 하면 주소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쓸 필요 없이 바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부러 삭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처음 보는 메서드가 하나 있죠. 자, spli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뭐냐면, 어떠한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은 통이고요.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원래 두 개의 이름을 쓰는데 하나만 일단 쓰자면, 어떠한 네임을 쓰면 네임을 기준으로 배열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스플릿. 자, 일부러 지우는 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것처럼 해서 0번째 걸 가져오는 걸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Shift를 안 쓰고, 자,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제가 변수 url index라고 해서 con url에 index of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거예요.
그럼 이 index of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무엇이 나오는가? 아무것도 지정한 게 없기 때문에 지정한 게 없다. 마이너스라고 뜨는 거예요. false라고 뜨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true, false라는 값을 설명드린 적 있었죠. 이걸로 사용하면 느낌표 하나 딱 쓰면 false, 한 번 더 쓰면 뭐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자,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점이라는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2라고 하는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인덱스는 순서를 찾는 거거든요. 순서값 찾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배열을 써가지고 잘못 정리한 것 같으니까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URL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URL에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에헤이, 잘못 썼군요. index of. 그러면 이 글자 내부에서 점이라고 하는 아이가 없다면 마이너스 1이 뜨고요. 있다면 0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글자나 내용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라는 글자가 16번째 있습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인덱스 오브는 밸류 값을, 자, 밸류 값이 내용에서 존재하는지, 또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기능이다. 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주소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주소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쉬운 걸로 찾아볼게요. 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입력하게끔, 그죠? 핸드폰 번호 입력하라고 하는데 뭐 대시를 붙여라, 대시를 붙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할 때도 이제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정규 표현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일단은 자, 한번 써보자면, 예를 들어 010 7777에 5667 뭐 이런 번호가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다 붙여서 써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띄어쓰기를 임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또 작업을 하게 만들 때 쓰기도 합니다. 잠깐만,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죄송해요.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잘못 썼어요. 자, 통으로 쓰면은 정규 표현식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좀 예실 찾기가 좀 쉽지 않구나. 자, 010, 7777, 5667 뭐 이렇게 딱 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전화번호니까 뭐 텔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찾기가 쉽지 않네. 잠깐만요. 밑에 거랑 자꾸 변수가 에러나서 겹쳐서 이건 그냥 두고 밑에 다 따로 쓸게요. 자. 변수 자 텔이라고 만들어서 아까 위에 썼던 것처럼 010 자, 7777, 5667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저는 콘솔 로그로 텔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아마도 인풋을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따로따로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따로따로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자, 아까 위에서는 이 슬러시를 기준으로 끊는 걸 보여드렸어요. 스플릿이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몇 번째 했는지 파악하는 것들도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값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전화번호를 그냥 문자로 글자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 텔 num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해당하는 이 텔을 join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합쳐서 보고 싶은 거죠. 자, join이 뭘 하는 날이냐면 바로 이렇게 숫자들을 하나의 형태로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저는 저렇게 컴마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별론데요. 사이를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어요. 대시를 쓰든 스페이스를 쓰든 점을 쓰시든 원하시는 형태로 내용을 가공을 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써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으로 하나를 볼 수 있게 되지만 사실 관리는 따로 써먹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로 처리되는 아이들을 묶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은 배열로 되어 있는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이다. 이때 들어가는 배열은 메서드이고 안에는 어떠한 기호, 표기를 하나 만들어서 요소들을 표시된 기호 형태를 기준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나 보자면 사실 자바스크립트의 배열 메서드 메소드 뭐든 관계없어요. 메서드를 검색하든 메소드를 검색하든 그냥 검색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등등등. 이 중에 보시면 팝, 푸시, 쉬프트 1, 쉬프트를 포함해서 잘라내는 슬라이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슬라이스는 뭐냐면 아까는 앞과 뒤를 잘라냈잖아요. 중간을 없애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마찬가지로 또한 concat 여러 개의 배열들을 합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체크하는 것도 있고 반복하는 기능도 있고 each도 있네요. each도 메서드라고 보겠죠 사실은. 왜냐면 어떤 이름 그리고 바로 뒤에 괄호를 붙이니까. 아까 했죠 점 이름 괄호 들어오면 다 메서드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야 배열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for each도 배열 메서드 들어갑니다. 맵 요거 되게 좋아요. 근데 맵은 사실은 조금 나중에 있는 기능이라서 아직은 쓸 수 없고, 자, 뭐 reduce, reverse, sort 등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쓰는 거 sort 한번 해봐야겠다. 자, sort는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이 그 상품 구매하실 때 정렬하잖아요. 가격순 정렬, 이름순 정렬. 그거 할 때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여기 식으로 하자면 0으로 시작하고 7로 시작하고 5로 시작하는데 나는 0, 5, 7 순서로 배열하고 싶어. 또는 이런 이름 보긴 좀 그러니까 변수 리스트라고 써가지고 이 자리에 커피, 드링크, 또 주스 한 두어 개만 더 하죠. 그 다음에 프루츠, 뭐 비타민 이렇게 목록이 있다 칠게요. 배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순서가 배치가 되어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목록이 너무 많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찾아보기를 원하죠. ABC 순서로. 그럴 때 쓰는 게 리스트를 sort라고 하는 아이로 사용을 합니다. sort로. 그러면 콘솔 로그로 확인을 하시면 ABCD 순서대로 배치가 되죠. 자, 그러면서 겸사 여기를 리버스라고 쓰면 반대로 뒤집힌 순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즉 sort는 정렬이고요, 리버스는 순서를 뒤집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서드는 결국 뭐예요? sort 정렬해라. 무엇을? 여기 있는 내용을. 리버스 뒤집어라. 무엇을? 여기 있는 얘를. 어떤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주는 거,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명령어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API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메서드들, 특히 배열 메서드를 막 이거 어디다 써먹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푸시라는 게 있어. 그냥 나 빈 거에다가 내용을 채워주기도 할 수 있어. 빼기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앞에다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 중간에 뭘 줄 수 있다던데 아니 뭐 일단 봤으니까 나중에 또 찾아보지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자료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메모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자나 내용들이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내가 쪼갤 수도 있고 해당하는 위치의 값을 몇 번째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을 배열이 이미 되어 있는 아이를 반대로 글자화 시켜줄 수도 있고 또는 배열로 된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기능도 존재한다 라는 거를 간단하게 눈여겨보시면 사실 메서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내가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많다. 딱 이 정도 역할만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쓸 때 하나씩 행동을 하면서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배열이 들어가는 메서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열함수, 배열 메서드에 대해서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 사실 이 중에 일부는 객체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객체나 아니면 일반적인 글자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메서드에 대한 가벼운 얘기와 함께 저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변수일 때 단순하게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우리는 그 값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요. 변수 REL2라고 하는 아이가 REL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REL과 REL2는 값이 달라요? 같아요? 같죠? 달라요? 다를 리 없죠? 같죠? 다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REL에 들어있는 값을 한번 바꿔보면 원래 있던 원 값을 바꾸면 중간에 같다라고 정의를 대입을 시켰는데 똑같이 만들어라 라고 대입을 시켜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왜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어느 날 아이 둘이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너 사탕 하나, 이쪽 친구에게도 사탕 하나 줬습니다. 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겠구나. 자, 이 친구한테 사탕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엄마 얘도 하나 사탕 주세요. 그래, 너도 똑같은 사탕 하나 줄게. 줬어요. 자, 똑같이 하나씩 가졌죠? 그때 이 친구가 원래 있던 아이가 난 사탕 먹어야지 하고 먹었어요. 이 친구가 사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 따로 그냥 준 거예요. 사실은 각각의 그냥 같은 값을 준 것 뿐입니다. 그럼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배열 형식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다가도 값을 저는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당연히 뭐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그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저는 변수 arr rel2를 하나 만들어서 arr rel을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대입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arr rel과 arr rel2는 값이 똑같으냐? 그대로 복제를 했으니까 똑같지 않을까? 네, 똑같네요. 다를 게 한 개도 없네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위랑 똑같이 저는 이 내용에 값을 바꿀까 하다가 에이, 나는 추가해야겠다. 푸시 값을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했을 때 자, 우리가 보는 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위에 있던 내용과 똑같이 한번 되짚어 보면 위에 있던 값은 중간에 하나를 바꿨으니까 그 값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위의 내용과 사실은 하나도 다른 거 없이 똑같이 썼어요. 그냥 구조만 다르게 썼을 뿐인 거죠. 그럼 결과도 똑같이 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다른가요? 이상하죠? 똑같은 값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푸시로 그냥 이렇게 써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왜? 위에서는 똑같은 값이 하나를 바꾸면 달라졌는데 밑에는 똑같은 값이 하나를 바꿨더니 같이 바뀔까요? 이유는 위에 있는 i와 밑에 있는 i의 변수에 대한 주소 지정 자체가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에 있던 i는 A라는 상황에서 제가 A에게 돈 500원을 줬어요. 그리고 B라는 아이에다가도 돈을 500원을 준 거죠. 따로따로. 각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무언가를 쓴 거예요. A와 B는 서로 공유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된 것 뿐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상황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A라는 아이에게 제가 돈을 500원을 주긴 줬는데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줬냐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어떻게? 신한은행의 A라는 통장에 내가 500원을 넣어놨으니 이거 갖다 써 하고 카드 체크카드를 한 장을 준 거예요. B라는 아이도 돈을 달래요. 알았어, 너도 줄게 해서 B라는 아이에다가 똑같은 통장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하나를 준 거죠. 결국 둘은 뭐 한 거예요? 나는 둘에게 500원씩 따로따로 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같은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게 만든 것 뿐이죠.
네. 배열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똑같은 값을 저장을 하게 만들어서 처리하게 한 이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또는 참조 주소라고도 하죠. A는 처음에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그냥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용돈 주듯이. 뒤에 있는 I는 A라고 하는 I에다가 너한테 이거를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관리를 잘 해봐 하고 준 건데, 이 어떤 영역 안에다가 준 건데, 이 친구가 나 혼자 관리하기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B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나 이거를 지급받았는데 네가 이거를 나랑 똑같이 한번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그냥 단순하게 뭐 한 거예요?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후는 A가 값을 바꾸든 B가 값을 바꾸든 그거는 관계없이 둘은 계속 어떻게 같은 데이터가 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은행,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에요. 배열은 결국엔 뭐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A는 B다라고 대입을 시켜버리는 순간 자료 공유형. 배열. 단순하게 값 자체만 가지고 있는 I는 A는 B다라고 쓰는 순간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 뿐이지 값을 공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처리된 I가 또 있나요? 있습니다. 참조 변수 또는 참조에 대한 값을 쓰는 I는 배열뿐이 아니라 얘도 객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객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I도 참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성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띵. 자, 변수 obj REL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객체를 A라고 하는 I를 나는 값을 1이라고 하겠어 라고 임시로 저장을 할게요. 당연히 콘솔 로그로 확인을 해보시면 A는 1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변수 obj rel2를 obj rel 변수와 함께 똑같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기본적인 I와 방금 전에 카피한 2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똑같은 화면에 다른 화면으로 두 개를 같이 보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obj rel에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a에는 값을 5라고 바꾸면 그대로 결과를 확인했을 때 둘 모두 A가 5라고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변수 B를 15 없는 I를 생성할 수도 있겠죠. 한 군데서 값을 변경하거나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데이터가 같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조 주소, 참조 변수, 참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